안녕하세요. 건대 타로제로 김원장입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이어서 좀 듣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천천히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으셔서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해요. 듣기에 어떠세요? 말을 천천히 하는 게 훨씬 나은가요?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죠? 좀 재수없죠? 안녕하세요. 건대 타로제로 김원장입니다. 듣기가 좀 어떠셨어요? 제가 좀 천천히 해보려고 하는데 성격이 제가 좀 급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시간당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발음을 좀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조금은 말을 조금 느리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희 커뮤니티에 남겨주신 Q&A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딴에는 지금 질문하신 것들에 대한 답을 준비한다고 다 준비를 했는데 혹시 만약에 이것 말고도 좀 다른 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특집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타로의 원리는 무엇인지 직접 오셔서 뽑으실 때도요, 랜덤으로 뽑는데 어떻게 그것이 맞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셨죠. 타로 카드의 원리는 동시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요, 지금 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로 카드가 아니라 만약에 연필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옷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답변을 갖고 있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지 유추가 좀 쉽다 보니까 타로 카드를 통해서 나의 심리를 좀 읽고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또 내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떤 분들은 타로 카드가 굉장히 맞는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 이유는 질문이 좀 구체적이셔야 하고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로 멈추지 않죠. 어느 정도 나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게 타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좀 정확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미래에 내가 어떤 이상형을 만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기분 좋게 재미로 보는 거라고 봐야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좀 낮다고 보시면 좋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를 보다 보니까 길게는 우리가 1년까지 보기도 하고요. 짧게는 한 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보시는 게 가장 맞다고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미로 보셔야지 이 결과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타로의 정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도는 뭐 믿는 분들은 100%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00%라는 건 사실은 없죠. 저는 상담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런데 보통 시험을 보고 오신 이후에 결과를 봤을 때는 잘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기 전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정확도가 좀 어느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시면 믿고 더 열심히 하시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정확도는 좋은 거는 믿고 나쁜 거는 조금만 믿어라. 카드를 뽑을 때 주의할 점. 저희가 이제 카드를 뽑을 때는 왼손으로 하라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요. 왼쪽이 수용성을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답변을 주든지 내가 그 답변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임의적으로 내 오른손으로 나의 의지로 뽑는 게 아니라 주시는 대로 뭔가 그 메시지를 듣겠다는 의미여서 왼손으로 하시는 거고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흔들릴 때 타로 카드를 뽑으시면 실제로 좀 좋게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역방향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좀 카드가 선명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셨을 때 뽑는 게 좋은데 문제는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답답하다 보니까 타로 카드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크게 좀 복식 호흡을 하시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을 좀 가라앉히신 이후에 타로 카드를 훨씬 뽑으시면 좋고, 또 만약에 저는 잘 못 뽑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눈을 감고 뽑으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카드를 너무 고르는 거는 잘 맞지 않으시고 처음에 손이나 눈길이 가는 걸 뽑으시는 게 거의 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시고요. 카드가 놓인 모양새를 보고 뽑아도 되는지 글쎄요. 그거는 좀 본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신 것 같고,
자꾸 어떤 번호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하실 때는요, 떠오르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를 뽑는 게 맞다고 봐야 되고, 정말로 그게 싫다고 하시면 제 말대로 눈을 감고 손으로 찍으세요. 그것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건 나쁜 이야기가 나오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했지? 알았어. 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라는 나의 결심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온 거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조금 경청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같은 번호가 자꾸 끌리는데 의식적으로 좀 다른 번호를 뽑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글쎄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번호가 끌릴 때는 같은 번호를 뽑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다른 번호가 끌리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두 가지를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죠. 제가 봤을 땐 그럴 때는 눈을 감고 번호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번호가 떠오르는 게 아니니까요. 내 손이 가는 대로, 왼손이 가는 대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같은 번호를 뽑으신다고 해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뽑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만족이 안 되면 자꾸 뽑고 싶은데 다시 뽑은 결과도 맞는 건가요? 저의 경우는 만족이 안 돼서 자꾸 뽑으면 계속 안 좋게 나오던데요. 요거는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요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질문이 구체적이고 단기간의 질문이시면 제일 처음에 보시는 타로가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같은 주제로 여러 번 봐도 괜찮은가? 글쎄요, 이거는 만약에 하루에 여러 번인데 심리 상태가 평정 시민 상태에서 보실 때가 타로 카드는 가장 맞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들으시다가 내가 꽂히는 답변, 항상 현재가 맞아야지 미래도 맞을 거라는 우리가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현재 상황이 잘 맞는 카드 리딩을 들어보시고 그 카드의 리딩을 믿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타로를 자주 봐도 되는지, 뭐 계속 보면 뭐 기운도 빠지고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세요. 근데 여기 너무 연연하고 이걸 믿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고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 너무 의지하시는 게 안 좋으신 거죠. 같은 영상의 번호를 처음에 골랐을 때와 시간이 지나고 다른 번호를 골랐다면 어떤 걸 믿어야 될까요? 그 사이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면 나중에 뽑은 걸 믿는 게 맞으신데요. 만약에 달라진 상황이 없다고 하면 처음 뽑은 걸 맞다고 보시는 게 맞죠. 또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딱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나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인간관계라고 하면 상대방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뽑은 것도 좀 믿어야 될까요?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 처음에 본 카드가 맞다고 봐야 된다. 같은 영상이어도 상황이 바뀌거나 대상이 바뀌면 여러 번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괜찮죠. 상황이라던가 대상이 바뀐 거니까 같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번호를 뽑으시고 그 리딩을 들으시는 것도 괜찮고, 같은 번호가 끌렸다고 하면 또 그 리딩을 들으셔도 된다고 봐야 되고요. 예전에 올린 영상을 지금 봐도 됩니다. 어차피 항상 이 동시성의 원리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이 기준이에요. 10년 전의 동영상도 지금 내가 본다고 하면 그 답변을 앞으로 나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지, 10년 전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타로의 결과가 두 가지일 때 믿고 싶은 쪽을 믿으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갈까요? 사실은 느낌적으로 믿고 싶은 게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게 맞는다는지 상황적으로 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타로 리딩을 들으실 때는 항상 현재를 근거로 미래가 예측이 되는 거니까 현재 상황이 더 맞는 리딩을 믿으시는 게 좋다고 보셔야 돼요. 타로 리딩은요, 리더마다 다를 수 있나? 배열법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똑같은 카드를 두고도요, 다르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역방향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도 여기 나왔을 경우에 정으로 돌려서 보다 보니까 또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타로 책을 사서 독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점성학 책이라던가 또 수비학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뭐 심리학 책 같은 건 너무 좋죠. 뭐 차크라 책도 좋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타로 상담을 해주면서 결과가 맞았다 틀렸다를 통해서 임상을 만드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리책을 1000권 읽은 사람하고요. 요리를 실전으로 1000시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실전 경험이 많은 분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상담해 주면서 실전 실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타로에 나는 재능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것도 타로 리딩이 가능할까? 가능하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해봤지만 보통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타로 카드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공계 쪽 분들이 잘 하세요. 왜 그러냐면 유추와 추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이미지 리딩을 잘해야 되거든요. 보는 안목도 좀 있으셔야 되고 재능은 뭐 각자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된다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그러니까 뭐든지 좀 의심 어리게 보는 것보다도요. 이 순간에 우주가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타로 리딩을 들으시고 거기서 나오는 장단점을 조금 보완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니까요. 운을 올리는 방법은 단점을 좀 보완하고 습관을 개선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타로 리딩이 만약에 굉장히 좋게 나왔으면요. 강력하게 믿으세요. 상대방에 대한 카드를 뽑았는데 내 마음에 대한 리딩이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주체가 돼서 보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상대방이요. 자기 마음을 굉장히 들키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조금 내성적인 분이고 감정적으로 계속 좀 변동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타로 리딩에서 잘 읽히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읽히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타로는 평정심 있을 때 보시면 좋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꼭 복식 호흡으로 가쁜 숨을 좀 내리앉히시고요. 두근두근 거리는 심장을 약간 조금 차분하게 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훨씬 선명하게 나오세요. A와 B에 대해서 각각 카드를 뽑았는데 A는 집중이 잘 되는데 B를 뽑을 때는 자꾸 A 생각이 나는 건 A를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럴 때도 차라리 눈을 감고 삐삐삐 이러고 뭐 카드를 뽑는 것도 방법일 거는 같으신데 우리가 이렇게 양자택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되게 돼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친구분이 있다고 하면 친구분한테 대신 뽑아달라 그러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하세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혼자 타로 카드로 자신의 점을 봐도 되는지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드 리딩이 조금 객관적이지는 않으세요. 저도 제 타로를 보는지 궁금하시군요. 저는 우선은 제가 어떤 걸 하겠다고 결심한 거는 타로 카드를 잘 보지 않고요. 뭔가 그 외의 것들은 보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환경이 타로 상담사가 많으세요. 저희는 이제 수시로 서로 봐달라 그러기도 하고 조금 참고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 선생님들 모두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지는 않으시고요. 조금 조심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각오하면서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요. 또 너무 믿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정말 심리적으로 답답할 때 제가 보는 타로 리딩은 저는 어떤 걸 많이 보냐면 될까 안 될까를 잘 보지는 않고요. 지금 나한테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 하는 거는 저는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때 많이 보는 편인데 정말 제 심리 상태에 딱 맞는 타로 리딩과 저에게 꼭 필요한 타로 리딩이 나오긴 합니다. 타로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인 것 같기는 해요. 사주는 바뀌지 않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주 원국은 4개의 기둥 주자에 8개의 글자라고 해서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해요. 그래서 연, 월, 일시에서 4개의 기둥이 나오고요. 연에서 2글자, 월에서 2글자. 그래서 총 8개의 글자가 나오는데 보통 연은 우리가 조상을 상징하고요. 월은 부모를 상징하고요. 또 일은 나와 배우자를 상징하고 시는 뭔가 자식, 말년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8개의 글자로 보는 나의 원국은 어떤 나의 생김새, 나의 뭐 체질 이런 것을 보시는 거고 그것 외에 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운이라는 게 10년 단위로 오는 대운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주 원국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뭐 성향이라던가 체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사주를 보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요. 옛날에는
공을 잘 찬다고 부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었지만 현재는 공을 잘 차면 조 단위의 부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꼭 사주가 좋고 나쁘고를 너무 예전 이론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현재 상황에 맞게 조금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게 방법이라고 보셔야 되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는요, 누구한테 피해가 안 간다고 하면 해보시는 거예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고 봐야 되고, 모든 걸 경험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한 분야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것을 해보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주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은 저는 무조건 피해만 안 준다고 하면 도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주가 좋지 않으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있죠. 사주가 이제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습관이 안 좋다는 얘기인 거고, 건강 체질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식생활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면 충분히 달라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걸로 달라진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좋은 운이 분명히 오거든요.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몸 관리하는 게 최고인데, 운이 안 좋을 때 사실 이런 관리가 잘 안 되세요. 근데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공부와 운동과 노력으로 사주와 상관없이 체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걸 질문하셨는데 남자분이신 것 같네요. 여자복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나요? 사주에서 원래 여자복은 재라고 해서 금전과 이제 여자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물론 뭐 금전운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 신랑복이 있다, 처복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그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부터 일이 좀 잘 풀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빨리 집에 퇴근하고 싶지 않으면 속상한 일이잖아요. 빨리 퇴근해서 배우자와 함께 있고 싶은 게 배우자 복이 있는 사주입니다. 뭐 궁합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궁합이 안 좋은데도 잘 사는 커플들은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보통은 배려심이 굉장히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성격상으로 나의 결함을 좀 안다고 하면,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생각한다고 하면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궁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주에서 말한 직업은 이것인데 다른 직업을 갖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 그거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사주에서 말한 직업은 아니신데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다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내가 돈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죠. 즉 사주와 상관없이 내가 감정적으로 그 일에 반대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셔도 사주와 상관없이 다 괜찮습니다. 사주와 타로가 안 맞는 사주도 있겠죠.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요, 요새는 또 이 사주가 문제가 뭐냐면 제왕절개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분만 촉진제를 맞기도 하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태어난 시간에서 날짜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맞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타로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내 감정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상황이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굉장히 좀 의심하는 마음으로 보신다고 하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으신데, 모든 거는 100%는 없으세요. 그래서 안 맞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학은 저도 이제 제가 사실 이 타로 카드를 굉장히 제 입으로 좀 말하긴 그렇지만 좀 잘하게 된 계기가 수비학을 함께 공부하면서예요. 왜냐면 타로 카드에도 숫자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만국 공통어가 숫자로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도 1은 1이라고 쓰고요. 중국에서도 1은 1이라고 쓰고요. 또 인도에서도 1은 1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만국 공통어인 숫자에는 분명히 공통된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비슷한 어떤 에너지 패턴을 갖고 있는데, 수비학은 이제 시중에서는 가볍게 보실 때 뭐 생년월일을 다 더한 숫자를 본다거나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사실 간단하지는 않으세요. 다 더한 숫자를 보는 거는 맞지만 다 더해서 한 자릿수가 되기 전에 두 자리 숫자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이름도 우리가 다 더한 숫자를 보고 뭐 모음을 더한 숫자라던가 자음을 더한 숫자를 보지만 그 외에 스펠링이 각각 갖고 있는 그 숫자의 힘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건 아니신데요. 수비학은 원래 길흉을 보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길흉이라는 건 우리 삶에 없다. 길흉이라는 건
각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봐야지, 좋고 나쁘다고 하는 건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나쁜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게 좀 강하고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수비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년수는 그 해, 올해가 2019년이면요. 2019를 한 자리로 더하고 그 다음에 내 생월하고 생일을 더해서 다시 한 자리로 만들면 1년수인데요. 올해가 1년수가 1수셨으면 내년은 2수세요. 그렇게 매년 숫자는 한 자리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1년수가 같은 분들은 좋고 나쁘고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벌어지는 상황들이 좀 비슷하세요. 운세를 볼 때 이번 달에 어떤 일이 있다를 볼 때가 좀 잘 맞으시고, 소울 넘버는 어떤 인간관계,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발생하는 핵심 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성관계라던가 인간관계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숫자다 보니까 소울 넘버로 연애운을 보는 거고요. 수비학에서 특정 숫자는 매달 안 좋게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1년수가 4수라던가 8수라던가 이런 분들은 올해 내 스스로 조금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많다고 봐야 돼요. 결과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는 이제 패턴대로 가다 보니까 흐름대로 조금 힘든 상황이 약간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막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하면 힘들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좀 사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이 조금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태어난 날과 등본에 있는 날이 다르다. 태어난 날로 보셔야죠. 입양이 됐다거나 나의 태어난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은 등본에 기재된 날짜를 보셔야 되고,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유기견 같은 경우는 태어난 날짜를 알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뭐 데리고 온 입양 날짜에 좀 의미를 두셔야죠. 수비학 운세 리딩을 할 때 그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참고해서 리딩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있긴 한데요. 저희는 이 타로 제로에 요일별로 나오는 타로 상담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올해 1년수가 이제 3수이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3번 카드를 뽑으시는 거고요. 올해 1년수가 9수이신 분들이 또 이제 9번을 뽑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각자 1년수와 소울 넘버에 해당하는 숫자를 가지신 선생님들이 타로 카드를 뽑으시기 때문에 의외로 제너럴 리딩이지만 맞으실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별자리별 연애운은 한번 동영상을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원장님은 신기가 있으신가요? 타로 카드를 오래 해서 타로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신기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이 가장 중요한 거지, 타로 카드라던가 사주라던가 점성학이라던가 수비학은 결정을 하실 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에 너무 연연하는 결정법은 틀린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어느 정도 좀 궁금한 것들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거는 뭐 미인이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요. 토끼를 쓰는 이유는 토끼를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